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나무 가지치기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과나무를 이렇게 부사 사과나무 두 그루를 키우고 있고, 저쪽 끝에 가운데 홍로 사과나무 한 그루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정원이나 이렇게 텃밭 조금 있는 분들은 사과나무 한 그루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 심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 지금 묘목을 심으시려고 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사과나무, 특히 부사 사과나무 한 그루 정도는 꼭 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굉장히 키우는 재미도 좋고 과일 중에서는 아주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먹는데 아주 최고 좋아요. 지금 이 가지치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사과나무는 뭐 저도 이제 계속 키워가면서 이제 특징을 이제 알아가는 중인데, 이제 1년생 가지, 이게 보시면 이제 작년에 나온 가지들, 1년생 가지들은 약간 이 초콜릿색을 띠거든요. 요 애들에서 이제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이제 지는데, 여기서 이제 싹이 틉니다. 요런 애들이 이제 잘 열리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많이 남겨놓고, 또 묵은 가지에서도 열립니다. 묵은 가지에서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요런 애들은 꽃을 틔우고, 요 애들은 열리게 합니다. 저런 애들이 또 이제 사과가 굵게 열리거든요. 이쪽 가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는 사과나무를 제가 옆으로 뉘어서 키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키우는데 위로 안 키웁니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옆으로 키우고 햇빛을 잘 보게 이제 하는데, 이 나무 이렇게 옆으로 뉘은 거 기준으로 밑으로, 이 가지 밑으로 떨어진 가지들은 웬만한 건 다 잘라줬어요. 그래서 거의 수평으로 있는 애들, 또는 약간 하늘로 올라간 애들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햇빛이 나중에 못 받아요. 이렇게 잎이 나고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한참 이제 사과가 착색도 되고 익어가야 될 시기에 밑에 열린 애들은 그냥 하얗게 있거나 당도도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절대적으로 광합성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가지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생 가지, 작년에 큰 애들이에요. 작년에 큰 애들이고, 더 이상 안 키울 애들은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에서 이제 또 내년에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는 눈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주거나, 아예 필요 없으면 바싹 잘라주는데 조금 더 키울 생각으로 좀 여기선 순을 잘라줬습니다. 요런 애들은 순을 남겨놨죠. 요런 애들은 사과가 열릴 겁니다. 예, 요렇게 이제 열릴 거고,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이제 초콜릿색 나는 애들은 키우거나 자르거나. 예, 근데 둘 중에 하나죠. 키우거나 자르거나인데, 자르는 것도 요 나무 수영을 조금 옆으로 더 뻗어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바싹 자르는 게 아니라 끝에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면 꽃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과나무 특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키우는 것보다 옆으로 키우게 되면, 그래 이제 가지 유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지가 옆으로 눕게 되면 이 꽃눈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 해에 얘네가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애들이 그 다음 해에 이제 사과가 열릴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가지가 옆으로 누워지면, 아, 내가 하늘로 더 못 크니까 내 자손을 퍼뜨려서 빨리 사과를 맺혀서 땅으로 떨어뜨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꽃눈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매실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매실나무도 하늘 위로 키우는 것보다는 옆으로 키우면 꽃눈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알면 이 순치기 할 때, 또 가지치기 할 때 굉장히 이제 특징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애들이거든요. 작년에 여기 보시면 하나 아마 사과를 따먹은 흔적이 여기 보이는데, 사과가 맺히고 나서도 순이 계속 나옵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요게 이제 1년생 된 애들이거든요. 요 애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사과가 열릴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과가 열리는 상태에서 또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될 거예요. 요거처럼. 여기가 이제 작년에 여기서 사과가 열리고 새순이 나간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과가 열리면은 열린 상태에서 얘는 사과는 커가고 또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1년생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 꽃눈들을 키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지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순들이 있어요. 어느 쪽에 있을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나무 색깔이잖아요. 이게 나무 색깔이 이제 오래된 묵은 가지잖아요. 이런 묵은 가지에서도 이렇게 직접 꽃눈이 트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눈이 직접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도 사과가 아직 굵직하게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단은 꽃눈을 틔우게끔 놔두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는 애들 괜히 굵은 사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 놔두고 또 1년생까지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애는 2년생까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1년생까지는 제가 잘라줬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준 겁니다. 이렇게 잘라줬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제 가지가 형성된 2년생에서 이렇게 꽃눈이 나온 건데 여기서 사과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좀 뭉쳐 있는데 튼실 안에 한두 개만 남겨놓고 이제 적과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좀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이 싹, 예, 꽃눈, 그리고 아니면 1년생 된 가지에서 나오는 이 순, 예, 그 애들을 키울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보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게 햇빛을 가리거나 너무 서로 얽혀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가지들만 솎아주고 이렇게 이제 다 잘라준 거예요. 저도 하늘로 올라간 애들은 다 잘라준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 애들 잘라주고 요런 애들이 서로 너무 겹치지 않게 여기서도 잘라주고 해서 적정한 수의 눈들만 남겨놓으면 이 한 나무에서도요 보통 한 300개 정도 열리거든요. 300~400개 열립니다. 300~400개 열리는데 그거를 굵은 사과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제 꽃눈이 피고 수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알속기를 해주죠. 적과라고 하는데 이제 알속기를 해줘서 적당한 양을 남기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치기를 해줘서 적당한 양을 남기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치 않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싹이 나오고 어떤 게 수정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 가지치기를 타이트하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냉해를 입거나 또는 수정이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수확량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4월 초순에도 꽃이 피고 나서도 냉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과 냉해 피해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나중에 수정이 잘 안 되는 것보다는 가지치기는 적당하게 해놓고 나중에 적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자를 선택을 많이 하고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뭐 과실나무 키우는 정석대로 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치기는 좀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옆에 이제 홍로나무로 한번 가볼 건데요. 홍로 사과나무입니다. 이 홍로 사과나무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심은 지 이제 올해로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3년 차가 돼 가는데 뿌리는 이제 거의 활착이 다 됐고 올해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얘도 꽃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는 뿌리가 확실하게 잡질 않아서 몇 개 열렸다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올해는 좀 많이 좀 붙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네는 이제 가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적당하게 이제 매달려 있게 하고 이제 키우려고 하고요. 여기도 이제 부사입니다. 이것도 부사고, 이 꽃눈을 보면 꽃눈만 봐도 이 사과가 클 앤지 안 클 앤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굵은지 아니면 얇은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선별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줬고, 어느 정도 굉장히 얇은 애들이 있어요. 이 가지가 1년생 가지인데 굉장히 얇은 애들은 그냥 잘라줍니다. 그런 애들은 확실히 영양분 이동할 때도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래서 꽃눈과 가지의 굵기를 좀 보고 판단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남겨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꽃눈이 아주 큼직큼직한 것들 위주로만 지금 이렇게 좀 남겨놨고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클 거예요. 이 꽃눈이 크면 확실하게 열매도 큽니다. 그리고 가지가 굵을수록 영양분도 이동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사과가 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인데 이 애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줬고, 이제 가지가 저도 이제 유인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옆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 사과가 이제 무겁잖아요. 열리고 나면 무겁기 때문에 가지들이 처집니다. 처져서 땅으로 막 이제 막 거의 막 숙여지는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V자형으로 된 이런 받침대로 이게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밑으로 가지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태풍이나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가지가 이제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끔 붙잡아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지들이 흔들리지 않고 위로 잘 버틸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것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사과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한 방법, 이제 수종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원에서 부사 사과나무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요즘 사과값도 비싼데
전 두 그루에서 거의 600개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도 냉장고에 굉장히 쌓아놓고 먹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 키우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예, 정원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요즘 나무 시장이 열리니까 사과나무 묘목 하나 정도 심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예, 사과나무 키우는 것도 계속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